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제 중국 고전문학의 전통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중어중문학과의 김영구입니다. 중국 고전문학의 전통 이 과목을 수강하신 우리 동학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이제 다 함께 중국 고전문학의 저 망망한 바다로 이제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? 교재 여러분 다 받으셨죠? 이 과목은 교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꼭 교재 마련하시고요. 강의 듣기 전에 교재부터 잘 읽으셔야 해요.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시작합니다. 이 강의 그리고 교재는 1, 2, 3,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1부는 말씀드린 대로 길잡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떠나는 것일까? 이제 고전문학의 바다는 그냥 너무 넓어서 이걸 다 돌아보려고 하면 우리 일생을 돌아다녀도 모자라거든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안 가본 곳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조금 좀 앞서갔으니까 이제 아주 꼭 가볼 만한 곳이 어딘가 몇 군데 골라서 갈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거쳐서 이 고전문학의 망망대해를 한 바퀴 돌고 올 것인가 이걸 제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안내에서는 중국 고전문학의 아주 가장 고상하고 우아한 장르죠. 시문. 그리고 이 현대 세계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해진 장르가 있죠. 아주 재미있는 민간 문학의 그 중에서도 이 소설을 위주로 한 서사문학 이런 것들을 돌아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아주 아득한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서 한나라와 위진남북조로 이어지는 이 기간을 중국 고전문학이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왜 출발했다고 보는 걸까? 교재를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당 시기부터 한 송나라, 특히 송나라 전기 정도까지를 이 사대부 문학이 아주 성황을 이루었던 시기로 보았거든요. 이때는 이제 문인들이 사대부가 돼요. 그리고 이제 관료 제도 안에 문인들이 들어가죠. 그러면서 아주 사대부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독특한 어떤 한 범주가 형성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남송 후기쯤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때까지 민간 문학이 물론 이때라고 해서 사대부 문학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민간 문학이 아주 볼만하게 발전합니다. 그래서 민간 문학의 흥성 이렇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긴 중국 문학의 역사를 한번 둘러보는 이제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 1부와 2부는 이제 제가 진행합니다. 그리고 제 3부와 제 4부는 홍상훈 교수님께서 진행하십니다. 홍상훈 교수님은 저보다 후배지만 학문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고 참 어떻게 감탄해 마지 않는 항상 평소에 아주 아끼는 그런 분입니다. 제가 홍상훈 교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동학들을 위해서 강의를 맡아주신 데 대해서 함께 감사드리도록 합시다. 이제 무엇을 그럼 공부할까? 교재가 제일 중요하죠.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들이 나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제가 홍상우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멀티미디어 강의 빼먹을 수 없죠. 교재의 주요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고요. 또 교재를 공부하고 정리해 보는데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교재에는 또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이 이제 나름 제시되어 있지만 교재의 성격상 좀 이렇게 해설해 드리기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. 그런 걸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또 해설해 드리고 또 새로운 읽을 거리나 볼 거리도 보여드리고 할 겁니다. 그 다음 또 교재와 함께 워크북 있죠. 이 워크북은 혹시라도 이 교재를 읽다가 어떤 분들은 뭐 쉽게 읽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어려움 중에 어떤 게 가장 어려울까? 암만 해도 이 중국의 옛날의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이 용어 가운데 좀 알기 힘든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용어 해설을 이렇게 담아 놨거든요.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꼭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예상 문제들, 앞으로 기말 시험, 대체 시험 이런 거는 이 예상 문제 물론 그대로는 안 나갑니다. 그러나 이 예상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내릴까 생각합니다. 왜 이렇게 하느냐? 여러분이 시험에 부담을 좀 갖지 말고요. 이 교재와 강의를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. 그래서 교재와 강의의 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을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서 예상 문제를 통해서 그걸 좀 보여드렸으니까 그런 쪽으로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도움을 드린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꼭 이대로 왜 안 나왔느냐고 하지 마십시오. 조금씩
바꿔서 내거든요. 이 교재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셨는가를 보기 위한 게 이 시험의 그 목적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할까? 교재가 뭐 분량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 일상생활하고 좀 관계가 좀 먼 고대 중국을 다루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읽어서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. 한 장 정도로 떼어서 뭐 매주 이렇게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뭐 좀 시간이 날 때 오늘은 이 장을 읽는다. 그 다음 장은 뭘 읽는다. 또 이해가 잘 안 가는 장은 한 번 더 읽고 이런 식으로 좀 정독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되고요. 그다음 멀티미디어 강의는 교재를 읽은 후에 내용을 정리하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교재를 안 읽고 강의부터 듣고 또 교재를 읽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교재를 안 읽고 강의를 들으시면 제 강의가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 교재를 읽고 나서 정리 겸 강의를 듣는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이 있는데 꼭 참고하시고요. 시험을 대비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난다면 어느 정도 맞을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. 기말 시험 같은 경우는 전 범위를 막 다루다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. 그래서 각 장을 공부하신 다음에 워크북도 함께 이렇게 공부하시고 자기 점검해보고 이러면은 뭐 공부가 한결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요. 이제 강의에서 한 가지만 조금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각 교재에 보면은 키워드들이 있죠. 그리고 이 키워드들하고 연관된 문제를 한 5개 정도씩 매 강의에 이제 출제해 드릴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중국 고전문학을 공부할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장에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. 이제 이런 거를 그 키워드로서 각 장의 앞부분에 내드렸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우리 멀티미디어 강의에서는 그 교재에 실려 있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한 짤막한 문제들을 몇 개 돼 있어요. 이제 기말 시험에서도 이 문제들을 조금씩 변형한 기본적으로 비슷한 맥락에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를 낼 생각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이 암만 해도 이 각 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조금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도 느끼시지만 그게 또 앞으로 이 중국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거든요. 이제 수업 및 평가인데요. 이 과목은 출석 수업 과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출석 수업에 꼭 참여하셔서 이 30점 꼭 뭐 시험 때문이라기보다 이 중국 고전 문학에 이 발을 들이밀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이 중국 고전 문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좋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을 위한 강의를 마련해 놨거든요. 거기에 여러분 꼭 가서 좀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꼭 시간 그 스케줄 잘 조절하셔서 꼭 강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 이제 대부분 여러분 강의 들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강의실별로 출제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하지 않습니다. 이 출제는 강의를 맡으셨던 선생님께서 그 가르치신 여러분하고 토론한 그 내용으로서 대체로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강의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각 선생님들께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열심히 쓰면 좋은 점수를 드리도록 부탁했으니까 너무 시험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즐겁게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. 부득이하게 출석 수업에 불참하시는 동학들께서는 이 대체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. 제1부의 세 강좌 중에서 이제 사지선다형 15문항이 나가는데 아까 기말 시험 안내하고 갔습니다. 그 멀티미디어 강의에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출제했던 짤막한 문제들 거기서 또 몇 문제들을 내고요.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한 30%쯤 낼까 생각 중입니다. 그리고 이제 워크북에 보시면 각 장마다 이 제시문이 쭉 있고 그 제시문을 대상으로 해서 수능 시험처럼 푸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. 거기에서 한 70% 정도 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. 대체 시험도 마찬가지고 기말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. 대체 시험은 출석 수업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부 이 3장입니다.
다른 장에 대해서는 분량이 다소 많죠. 여기서 이제 15문항을 출제할 거고요. 기말 시험은 제2부, 제3부, 제4부를 이제 통틀어서 35문항입니다.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멀티미디어 강의의 연습 문제 중에서 한 30%, 그리고 이 워크북에 나와 있는 제시문이 있는 문제들과 같은 타입으로, 그리고 대체로 제시문의 그 타입과 혹은 그 맥락과 비슷하게 이제 한 70% 정도를 출제하겠습니다. 이제 시험은 교재를 읽고 또 강의를 들은 것을 스스로 점검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기회다, 이렇게 생각하시고요. 너무 시험에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너무 세세하게 각 부분의 밑줄을 긋고 외우려고, 혹은 뭐 요약집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편하게 교재를 쭉 읽어보고 강의 듣고 이런 걸로 충분하니까 그 공부에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지 마시고, 워크북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꼭 풀어서 스스로 자기 점검하고 교재 읽고 강의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게 아주 좋은 학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과목은 여러분이 이제 중국 고전문학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환영하는 과목입니다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예, 그럼 이제 제 1강에서 여러분 다시 만날까요?